Welcome to today's 오늘의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의 전국 주간 뉴스 브리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EMS 디렉터인 샌디 클로즈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언제 경기 침체로 변하는지, 우리가 아는 방법은 무엇인지, 징후는 무엇이며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안전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이것이 왜 수많은 기업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보고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의 연사님은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체드 스톤입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저희 브리핑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평한 성장을 위한 워싱턴 센터의 가족 경제 안보 정책 이사인 알릭스 구드월스, 우리에게 미스 구드 월스를 소개해 주신 DC 기반의 연구기관이자 뉴 아메리카 미디어의 초기 협력자인 내셔널 아카데미 포 소셜 인슈런스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합니다. 세 번째 연사는 그라운드 워크 콜라보레티브의 수석 경제학자이자 정책 및 연구의 전무이사인 라킨 마부드 박사입니다. 오늘 이 훌륭한 패널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통역사들을 위해 되도록이면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여러분께서는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입력해 주십시오.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각 발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사분들은 채팅창을 모니터링 하셔서 답변이 가능한 질문에 답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직접 줌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니타 소럽지와 함께 브리핑을 준비하시는 동료 저널리스트이자 저자이며 비디오그래퍼인 EMS 부편집장인 필라 마레로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샌더. 모든 기자님들 환영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오늘 다루겠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통계를 봤는데요. 저희 첫 번째 연사님은 아직도 기술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연사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킨 마부드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현재 인플레이션에서 언제 경기 침체로 변하는지, 그런 후에 알릭스께서 안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와 샌디에게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체드와 알렉스를 같이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코멘트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기업에서 가격 인상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망을 사용할 텐데요. 오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것은요, 공급망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은요, 왜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악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70년 이상 기업의 수익률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가격 인상은 상당히 크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기록적인 수익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요, 가격 인상은 그들이 소비자들의 가격을 상당하게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인 그라운드 월 콜라보레티브는요, 지난 1년 동안 왜 그런
그 기록적인 수익을 기업들이 보고하는지를 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요, 그 투자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를 그 얘기를 하는지요. 계속 그 모든 산업에서 그 미국의 기업들은 얘기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 기록적인 수익을 올릴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면서요. 그리고 컨스턴트 브랜드는요, 마달러와 코로나 맥주 브랜드인데요. 3, 4분기에는요, 그 말하기를 컨스텔레이션 기업에서 우리 소비자들이요, 지금 더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 침체 기간 중에는요, 그 회복이 조금 느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했습니다. 이런 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10분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소비자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 이 기업의 그 임원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그 기회를 10분 활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지금 저 안 좋은 그런 사례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입니다. 이거는 전체 신용카드의 70%를 장악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핑계가 없습니다. 공급망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요, 이자율로 돈을 벌고 또 일정 거래 액수의 몇 퍼센트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래가 발생할수록 자동적인 수입을 올립니다. 그런데 비자와 마스터카드는요, 그들의 그 수수료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수수료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비자와 마스터카드, 신용카드는요, 시장의 힘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소비자들을 이용하고 있죠. 그들의 기록적인 수익을 위해서요. 또 정량화된 기록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기관에서 거의 24%의 기업의 수익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1.4%는요, 1979년부터 2019년에 많은 인플레이션이 올랐는데 기업들은 그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그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가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팬데믹 전보다 또 그들의 비용 이상으로 72%의 가격 인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특히 또 소기업에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가격 설정을 대기업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용을 그냥 받아들이고 소비자들에게 그 인상이 올라가고 가격 인상이 올랐다고. 왜냐하면 가격 인상은 월마트로 가겠죠. 그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가격 설정을 더 하고 또 내고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대한 기업은 아주 공격적인 가격 인상을 또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데요.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 가격 인상의 몇 퍼센트가 그런 뭐 어떤 재료의 인상인지 아니면은 또 무슨 원자료 인상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대기업이 힘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팬데믹 전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소한 지난 50년 동안 그 주주라든지 기업의 임원진들이 공급망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저스트 인 타임을 시작했습니다. 공급망을. 그래서 그들의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팬데믹이 발생하는 경우에요, 아니면 전쟁이나 다른 경제 위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공급망에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들의 시장의 지위적인 입지를 활용해서 그들의 그런 인플레이션에 악용을 해서 가격 인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 인상에
그 동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지배적인 입지가 대기업의 지배적인 입지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하게 되고요. 또 인플레이션의 그런 것은요, 또 전쟁의 비용은요, 이런 대기업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오션 시핑 그 해운 그 선박 기업인데요. 여기에는 그 경제가 아주 그런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를 합니다. 이런 것은 95%가 세계에 있는데요. THD 얼라이언스하고 세 개의 기업의 해상 운항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에 그런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있어서 이런 과기업이 과세대 나왔던 것입니다. 올리가키가 형성이 된 것이죠. 이건 또 해상 그 운송에도 되고요. 또 어떤 공급망에 큰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두제 집권 기업인데요. 그리고 또 인건 비용이죠. 이런 일자리가 상당히 더 위험해졌고 또 임금은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원들보다 다 그런 컨트랙터에 다 한 것입니다. 계약업체로 또 다 중용을 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인상을 했고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자리 불안정을 제공했습니다. 2022년에요. 과두제는요. 그 593억 불의 그런 수익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선박 회사는요. 107년 동안 운영해온 그런 기업인데요. 이것은 또 미국에서 이걸 또 아시아로 옮기면서 1000% 이상의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이렇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면 또 인플레이션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서 자주 듣는 것은요, 그런 경제 또 투자입니다. 그런 미국 그 경제 회복의 그런 방편인데요.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안 됩니다. 그 경제정책연구소를 하면요, 그 인건비의 인상은요, 그 8% 미만의 역할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근로자들이 지금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은요, 임금 인상으로서 인플레이션이 자아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요, 막샌드는요, 레이딩스 기관인 무디의 그런 수석 경제학자인데요. 그들은요, 그 8.6%의 그런 인플레이션 중에서 상당히 극소수만이 그런 경기 회복 수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를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체드가 곧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인위적으로 지금 이자율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과 취약한 인구층에게 그런 또 실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흑인들의 실업률은요, 지금 백인 실업률보다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의 위기는요, 그 취약한 인구층 또 흑인들에게는 아직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도움을 그런 인플레이션 문제가 제공을 못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가격 인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가 수요가 증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제도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런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공급망이 이런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보고하기 위해서 많은 방편을
취하고 또 취약한 인구층에게 도움이 안 되는 방편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또 힘의 그런 불균형이 있다고 하겠죠. 지금 의회는 다시 지금 그 수많은 기업들에게 그럼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또 투자를 하도록 하고 또 세금을 증가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 공모에 대한 것을 불법화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4분의 3개 주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것을 기업에서 만약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막도록 할 수가 있고요. 주정부의 또 힘을 약화해서 그 기업들을 그런 탈세를 못하도록 또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인플레이션에 신경을 쓰고 사람들의 그런 삶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사람들의 삶을 좀 용이하게 해야 됩니다. 하우징 주택이라든지 또 보건이라든지 의료보험에 그리고 또 그 근로자들의 혜택을 제공해야 됩니다. 또 적절한 임금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요. 지금 심각한 많은 원인이 있는데 어떤 한 개의 원인이 아닙니다. 마부드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연방 정부에서는 또 이자율을 증가했습니다. 그게 또 경제 문제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너무 올라가면은 또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체드가 그걸 설명을 할 텐데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가격 통제를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그게 그런 거를 가졌던 적은 없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그 가스 정유 기업들에게 정유가를 기름값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기름값을 계속 올리면 그게 그 생산을 또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기름값을 낮추라고 기업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 가을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육류업계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육류업계에서 기록적인 수익을 보고했는데요. 그래서 고기값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의 도구라고 한다면요. 여러 도구가 있는 도구 박스의 하나는요. 그 대기업들이 가격을 좀 인하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행정부가 명확하게 그 오늘의 가격 인상의 근본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정책을 사용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것을 뭐 수요가 증가해서 그렇다 한다면은요.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수요 증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패드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연방 미 행정부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걸 봤을 때 미디어의 언론의 많은 스토리는요.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그 경기 침체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그 이런 수많은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기록적인 수익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작년에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왜 일반 미디어는 이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여러분의 그 기관에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까? 왜 그 주 매체에서는 이런 수많은 기업들의 기록적인 수익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잔 스튜어트는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토리가 나가고 있지만 크게 나가지 못습니다. 우리 그라운드 워크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라는 거 하십니다. 이거는 중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업들의 CEO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우리가 요구를 해야만 경기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은요, 이런 CEO나 증시에서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려야 됩니다. 그라운드워크 콜라보레이티브에서 하는 일은요, 저희 경제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드 액터들을 가격 인상을 하는 사람들을 노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좀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체드 스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센터의 수석 경제학자인 체드 스톤입니다. 지금 마이크를 켜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컴퓨터 잘못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 패널을 어떻게 시작하고자 했냐면요. 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위험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저희는 미래를 지금 예측하려고 하는데요.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건 상당히 복잡한 것입니다. 하나는 그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면요. 이게 하나의 그런 분명한 것이고요. 일단 우리가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냐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거기에 대한 좀 그 힌트가 있는데요. 경기 침체는 그 우리 인간들에서 경기 침체는 경제가 우리 원하는 방식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또 미디어에서 경기 침체는요, 그 4분기 동안 GDP의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 공식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경제학자 옆에서는요, 그 경기 침체가 뭔지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또 경기 회복은 무엇인지를 얘기했는데요. 경기 침체를요,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이상요. 그들은 언제 그게 발생한다고 예상을 못합니다. 경기 침체가 한동안 발생한 후에 정의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는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올지 말지에 대한 그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정의가 뭐 별 효과가 없더라도 지난 경기 침체는 2개월밖에 안 갔습니다. 4월과 5월이었습니다. 2020년 4월과 5월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실직률이 훨씬 오래 갔습니까? 예, 오래 갔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공식적인 정의는 경제 활동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다시 크게 떨어지고 또 올라가기 때문에 2개월간 경기 침체를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강력한 경기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의 그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또 미국 구제 계획이었죠. 그것이 그 인플레이션을 또 야기도 했겠지만요. 하지만 좀 더 그 중립적인 경제학자들은 그게 스토리의 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공급망이 또 다른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 경제는 그 팬데믹 경제는
그 자체적인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경기 침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뭐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장이 좀 늦어지는 것이죠. 저희는 또한 이런 공급망이요, 뭐 유류 가격이 엄청 증가했죠.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요. 지금 1973년 74%의 오일 파동이 있었습니다. 유류가가 파동이 있었죠. 유류 가격이 엄청 뛰어올랐습니다. 그게 공급망의 충격이었는데요. 지금 수요 공급이 이제 지금 맞습니다. 공급이 인위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요에만 또 의존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라킨이 얘기했듯이요. 그런 취약한 인구층에는 정말 힘듭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일자리를 보면요. 그 실업률은 3.6%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1999년 가장 높을 때보다 0.2%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때 실업률이 가장 높을 때. 그리고 또 흑인과 히스패닉의 실업률도 그 팬데믹 2020년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업률은 6.8%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좀 더 흑인과 그 라틴계에 낮지만 또 그 백인 실업률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라틴계는 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기간 중에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취약한 인구층입니다. 그들에게 큰 영향이 가는 것을 원치 않죠. 우리는 그 연준위에서는요. 현재까지 계속 강조를 한 게 이 실업률을 가능하면 낮도록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또 인플레이션이 그 공급망의 그런 문제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미국 구제 계획으로 인해서 수요도 또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구제 계획은 많은 장점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갖지 않는 것이죠. 대안이 없었다면 그런 게 없었다면 또 인플레이션이 낮았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그 공급망의 문제 때문에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구제 계획이 없었다면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낮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 2020년 후에는요, 저 일자리 창출이 좀 낮았죠.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2020년 12월에 일자리의 증가가 상당히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구제 계획은 또 경제 회복에 많은 그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무엇인지 우리 지금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것은요. 그 경기 침체의 그런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준위에서 하는 일은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또 그 너무 또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 될지요. 그래서 경기 침체의 위험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저는 지금 많은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많은 정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그런 인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I was looking in the question in the chat. Not thinking. 제가 채팅창에 지금 질문을 봤습니다. 지금 아주 훌륭한 질문이 채팅창에 들어왔는데요. There's downside risks for sure. 또 그 단점도 있습니다. 그 경기 침체. We're not in a recession. 저희는 현재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예측은요. 제가 믿는 사람들의 예측은요.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면은 떨어져도 상당히 얕게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은 그런 인구층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 기반자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Really targeted safety net programs. 그 안전망 프로그램을 좀 타겟해야 됩니다. 가장 취약한 인구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요. 저희는 또 그런 그 구제책이 없습니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Maybe I should just stop there. 제가 여기서 제 말씀을 중단하고 질문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rhan, are you there? You had several good questions. 오한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소속 기관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한입니다. German 아메리카에서 나왔습니다. 그 공급망이요, 이제 정상화되면서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정상화되면요, 되는 데서 계속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높습니다. 또 중국의 그런 공급망을 통해서 하는데요. 공급망은 정상화되었지만 가격 인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 인상이 자체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지금 연준이가 이런 인플레이션을 좀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질문은요. 그런 기업의 가격을 좀 책정할 수가 있으면 물론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렇다면은 정부가 이런 가격을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그런 수익을 좀 낮추는지 가격 인하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방 정부에서요. 뭐 정부가 좀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 높은 가격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요. 공급망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공급망 문제는 아직도 계속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요. 그 아직도 공급망의 문제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그 기업의 수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냐 하는데요. 지난 수십 년을 보면요. 그 기업의 힘이 계속 집중되는 것을 봤습니다. 기업의 힘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런 인플레이션이 또 인플레이션으로 또 이런 많은 기업들은요. 그런 기업이 그런 기록적인 수익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것을 계속 악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이따 질문해 주시죠.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런 기익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일자리 보고를 한 것이 기익 경제에 속한 것도 포함이 되는지, 그런 비공식 경제가 포함이 되는지요. 기익 경제도 포함되지 않은요. 기국 경제. 지금
그 일자리 보고서에 대한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를 물어봅니다. 기업들에게요. 기그 경제에서는요. 또 법적이냐 비법적이냐 하는 것도 위법이냐 하는 것도 포함이 안 되는요. 아마 급여를 받는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구에 보면은요. 그 가구에 몇 명이 일자리가 있냐에는 포함이 되겠죠. 기그 경제에 속하더라도 일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 통계 자료에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구 수입 통계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구 수입 데이터와 그런 그 기업의 급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또 그 추가적인 통계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구의 수입이 그래서 급여에서 그 기그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Thank you, Chad. 감사합니다, 체드. So I think we're going to move on to our third speaker. And 제가 여기가 세 번째 연사님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알렉스 구드를 초대하겠습니다. 이분은 공평한 성장을 위한 워싱턴 센터의 가족 경제 안보 정책 이사입니다. 워싱턴 센터 for Equitable Growth인데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 있다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서요. 다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좋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구드월스고요. 저는 워싱턴 센터 for Equitable Growth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구드월스고요. 경기 침체가 닥치면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는 취약한 인구 통계 그룹이 구성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줍니다. 각 경기 침체는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체드가 얘기했듯이 코로나19 경기 침체는 이전에 90년대, 80년대의 경기 침체와는 또 다릅니다. 경기 침체는 특히 서비스 부문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고 특히 여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색 인종 근로자와 저학력 근로자가 일자리와 소득 손실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요, 그걸 보여주는데요. 파란색 막대는 코로나19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의 성인이 고용소득 손실을 보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보여줍니다. 주황색 막대는 라틴계, 흑인, 아시아계, 미국인 근로자가 백인 근로자보다 고용소득 손실을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나타내고 보라색 막대는 학사학위를 가진 근로자가 저학력 근로자보다 고용소득 손실을 보고할 가능성이 적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고용침체 기간 중에 보여줍니다. 다른 취약한 인구통계학적 집단의 구성원들도 위기의 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코로나19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가 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보다 실직 가능성이 더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경기 침체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19 경기 침체 기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우리가 또 LGBTQ를 봤는데요. 그래서 연령대 전반에 걸쳐서 코로나19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동성연애자 등을 포함한 LGBTQ 근로자가 비LGBTQ 근로자보다 더 높은 실직률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요. 이런 문제는 가장 취약한 인구층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또 그렇다면 실직을 경험하고 경기 침체 기간 중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미국의 소득 지원 시스템은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사회보장
장애보험, 생활보조금, 주택 및 교육보조금, 사회보장, 퇴직연금이라든지 뭐 실업보험과 같은 또 이것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그런 소득 지원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개별 프로그램에 의해 형성된 시스템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음 프로그램 중 다수 또는 전부는 장애인, 노인 또는 자녀가 있는 가족과 같은 특정 집단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자격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럽고요. 또 많은 프로그램은 특정 아이템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적은 액수만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업보험은 경기 침체 기간에 시작되어 실직 및 소득 손실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돕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안된 주요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외된 근로자 기금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 및 뉴저지, 오레곤과 같은 일부 주에서는 연방 지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러한 근로자 및 기타 근로자들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외된 근로자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보조 시스템을 지원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업보험 제도는 이런 다음 위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업보험 제도의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 원인입니다. 이것은 그 연방 그런 세제 혜택에 기반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알겠습니다. 뭐 1년에 연 10만 불을 본다면 거기서 3만 불이 그런 그 세금을 하는데요. 세금에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로 우리가 실업보험에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금 기반이 침식해서 점점 더 작은 소득 풀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선은 한때 그런 사회보장 과세 대상 임금 기준의 실제 가치를 나타냅니다. 이게 그 1949년에는 매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1930년에 이게 시작됐는데 그거는 중학생 3,000불이었던 그런 실업수당이요. 2020년에는 55,000불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지난 80년 동안 세 차례만 증가했고 그 가치는 거의 800%나 감소를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과세 대상 임금은 1977년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 UI 실업수당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주정부가 실업수당을 재정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 이 TWB를 연방 TW에 비해 연결함으로써 많은 주의 TWB에 대해 유사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TWB는 Taxable Wage Base인데요. 세금 기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업수당을 관리하고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주정부에서는 실업수당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거나 매우 적은 실업수당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실업수당을 지불할 돈이 없으면 이 주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트의 파란색 선은 실업보험 수혜율을 보여줍니다. 이 비율은 실업보험 수혜자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최근에 상당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낮았고요. 1977년 이후 최고점에서 약 40%인데요.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4년에는 실업자 4명 중 1명 미만이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미시시피에서는요. 근로자 10명 중 1명 미만이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수급률이 극적으로 치솟았지만 현재는 다시 2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이것은 그리고 실업수당 수준은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그 실업수당이 낮을 때는요. 이런 의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실업수당 수준은 낮고요. 또 평균 근로자 임금의 40%만 대체합니다. 렌트를 지불하고 또 식비를 지불할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40%로 뚝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실업자에게 흘러가는 자금의 양을 제한하는 방법도 발견했습니다. 체드에게 감사합니다. 체드에서 제공하는데요. 대불황 이전에는 모든 주에서 근로자에게 최소 26주 또는 6개월의 최대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대불황 이후 아이다호주, 미주리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주에서는요. 이 기간을 12주로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켄터키,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주 동안 이 실업수당을 줄였습니다. 그 대불황 후에요. 이 임금 실업수당이 상당히 주요했습니다. 가족을 돕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이 실업보험을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요. 주정부가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줄였고 그래서 그 취약한 인구층에게 그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취약한 인구 집단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경기 침체의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이러한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점에 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요. 실업수당의 2019년에 받은 실업자 수를 보여주는데요. 주황색 막대와 파란색 막대를 합하면 실업수당을 신청한 근로자의 비율이 표시되고 파란색은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를 나타냅니다. 지금 그 흑인 및 히스패닉계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근로자의 수급률은 상당히 낮은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득 지원 시스템은요, 특히 실업보험 시스템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임시 방편 솔루션에 의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 대불황 동안 의회는 일회성 연장으로 실업보험 혜택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이건 상당히 바쁩니다. 차츰 의회는 소득 지원 시스템을 일회성으로 급지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즉 실업보험 수당의 금액과 기간을 늘리고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경제적 영향 지불, 경기부양 수표라고도 부르죠. 을 제공하고 자녀 세금 공제를 강화하는 등의 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려는 정치적 의지는 독특했고 전례 없는 보건위기 기간 중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가 바뀌고 규정이 만료되었을 때 가족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공공지원이 실패하면 취약가정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선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파란색 선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을 한다고 보고한 가구를 보여주며 이는 가족 경제 안정에 대한 위험한 전략입니다. 임시 팬데믹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가족들이 점점 더 이 위험한 전략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기 침체가 닥치면 의회가 임시 방편 솔루션을 시행할 것이라는 보장은 있지만 우리 영구적인 소득 지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위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고통을 느끼는 것은 가족이며 궁극적으로 다음 경기 침체에서 우리 경기 회복 능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경기가 또 악화될 경우에는요. 경기가 가족들이 계속 위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의회에서 이런 임시 방편을 또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망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임금의 위험 무엇입니다. 이런 기업에서 가격 인상을 할 때 또 피고용 주에 또 임금이 인상이 돼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임금 인상은요, 또 안전망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임금 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지금 일자리 2개당 지금 일하는 사람 수는 1명이기 때문에요. 임금 인상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또 더 인플레이션을 자아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요. 그 두 경제학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체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 중에 언급했듯이요. 많은 있습니다. 임금이 인상한 것이 인플레이션이 자아내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임금 인상과 가격은요. 그 현재의 가격 인상에서 8% 정도만 원인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이후의 50%는 기업의 기록적인 그런 수익에서 그러니까 연유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그 미국의 임금은요. 근로자의 임금은 가장 낮습니다. 기록적으로 낮습니다. 역사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조에 또 들어갈 수가 없죠. 직원들이 그랬기 때문에요. 임금 인상이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가장 낮은 그 임금에 받는 사람들은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그런 정책 때문입니다. 근로자를 돕고 위한 정책의 문제가 있었죠. 또 우리가 만든 그런 경제 환경에서 또 나왔습니다. 임금 인상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중적인 것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낮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 화재 기름을 붓는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불이 난데 부채질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기업에서 기록적인 수익을 얘기하지 않고 그런 임금 인상이 가격을 인상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임금은요. 그 인플레이션을 끌어내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데이터가 좀 불공평한데요. 그런 면에서요. 하지만 그 일자리가 너무 많고 임금 인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근로자를 좋아하지 않고 근로자를 그런 비난하려는 사람들은요. 지금 기업을 또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관리자층은 보면요. 그 업계의 70%를 본다면요. 설문조사는 고용주들은 얘기한 것은요. 지난 10개월 동안의 그런 임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임금 인상은 전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임금이 올랐다고 인플레이션이 올랐다고 그런 임금 인상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헨리에타 질문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필라. We cannot hear you. 들리지가 않습니다. 헨리에타의 질문을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들리십니까?
예, 알렉스가 지금 그 안전망과 사회 보장에 대해 개선하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런 보수자들, 공화당원들이 안전망을 줄이고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낮추는 것에 대한 그런 또 낮추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요. 저는 이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런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지금 양당이 조금 더 지금 어떤 협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중간 선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또 어떻게 될지요. 지금 이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안전망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외된 근로자 집단에 대한 또 보호망, 안전망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연방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보호할 준비는 안 됐습니다. 지금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경제 개혁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대화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떤 경기 침체 기간 중에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이런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또 빠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직에서 또 실직을 당한 사람들은 또 오랫동안 또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취약한 인구층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너무나 크게 가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 또 실직을 당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룰 때요. 보고를 할 때 뭐를 다뤄야 하겠습니까? 챗 말씀해 주시죠. I think what we've been talking about 저희가 현재까지 얘기 나눈 것은요. being, I mean, leave aside the political constraints. 지금 뭐 정치적인 제약상을 제외하더라도요. 이게 아주 약한 경기 침체라도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실업수당이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또 실업보험을 신청하지 않고요. 수당 신청자가 낮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것을 또 의미하지만 또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많이 보고 싶은 스토리는요. 그 실업보험 제도가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켄터키주나 오클라호마주나 또 아이오와주에서요. 그리고 그 팬데믹이 많은 주의 주지사들이 그런 그 실업수당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 연방정부에서 제공했던 것이죠. 그리고 연방정부의 그런 실업수당이 끊긴 다음에 그 큰 타격을 입은 가족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라킨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뭐 경제는 인플레이션 기후와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이 좋다 안 좋다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경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기자분들이요. 지금 이런 스토리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경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일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들을 경기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읽는 경기에 대한 것은 월가하고 CEO 임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다뤄주십시오.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샌디, 마지막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경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자주 보는데요. 경제에 대한 것은 근데 문제가 많다는 걸 하는데 제가 그런 보고서를 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지금 달성 가능한 어떤 접근 방식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또 전문성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everyone. 감사합니다.